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부부가 협의상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을 하여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재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의 과세 대상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는 합니다. 이 재산분할 제도는 현행 민법에서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신설되어 대한민국에서의 헌법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1997년 10월 30일에 전원재판부에서 선고한 심판내에서 이러한 이혼 시에 재산분할 제도 취지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는 청산이라는 성격의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그 재정 취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부부재산계약제와 법정재산제의 이른바 이원적인 구성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부부가 부부재산계약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법정재산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 사이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면 현행 민법 제829조 내지 제833조에서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정재산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완전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으로는 부부 중 그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별산제 하에서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 생활에 협력하여 온 타방의 기여도 특히 가사노동의 경우가 잘 반영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처가 이혼 후의 생활 곤란을 염려하여 경제적 강자인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혼인관계의 자유와 평등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난 1990년 1월 13일자로 민법 중 가족법 부분을 개정하면서 비로소 이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될 때 배우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이 부부간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지난 1994년 12월 22일에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어 1995년 1월 1일 시행되기 직전에 법률 제4662호인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 의무자 제1항 제1호 조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인 이른바 상속세 인적 공제 중 배우자가 적용받는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이전받은 일방 당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부간 재산 분할로 이전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느닷없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이 존재하였던 것은 동일한 규모의 재산을 이혼재산 분할 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와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우간 과세 형평을 유지하고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민법 등 다른 법률 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하고 그 초과 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에 일정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과 30억 원 중에서 작은 금액이 그 한도 금액이 되는 것인데 반하여 바로 앞에서 언급한 구상속세법하 규정에서는 1200만 원의 결혼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다가 1억 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 금액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두 규정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1997년 10월 30일 선고 96-14 전원재판부 심판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 이혼시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그 결정 요지 부분에서 이혼시의 재산 분할 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주된 입법 목적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과세상 형평을 유지한다는 데 있다고 하나 이혼과 배우자의 사망은 비록 혼인관계의 종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관계, 신분관계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증여세의 상속세 보완세적 기능을 관철하는 데에만 집착한 나머지 배우자 상속과 이혼시 재산분할의 재산관계의 본질적이고도 다양한 차이점을 무시하고 이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다룸으로써 자신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받는 혼인 당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1997년 10월 3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이 헌법재판소 96-14 전원재판부 심판례 이후로 현재의 대한민국 조세법 체계 내에서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간 재산 분할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분할 대상인 재산의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세목들이 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협의상 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를 불문하고 부부간 재산 분할의 본질은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에 있으므로 재산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재산은 사실상 재산 취득자의 소유에 지나지 아니하고 재산 분할에 의한 자산 이전은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었던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그 법리상의 성격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 분쟁 또는 헌법 침해에 관한 문제를 유권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유지 수호하는 국가작용이라고 합니다. 특히 조세법 영역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1988년에 출범한 이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는 전원재판부를 통하여 그 위헌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한 결정만 하여도 수백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하위 법률인 각종 조세법 규정들에 대한 헌법 위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줄기차게 행하여 온 이후로 많은 조세법 규정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한정위헌 등 변형 결정으로 선언되어 이와 관련된 대상 조세법 규정들이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정 개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조세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리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문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에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각종 기본권인 평등권, 재산권, 재판 청구권 등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세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인 조세 정의는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헌법상 원칙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어 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실현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각종 조세법 규정들은 어느 하나라도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과 그 취지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특히 조세 실무에 있어서는 과세관청과 법원은 조세법을 올바로 제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세법이 대한민국 헌법과 연동하여 적용되고 해석되는 모든 국면에서 이른바 헌법 정신이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은 이와 관련한 최후의 보루라는 것에 그 제도적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